자, 9주차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 첫 번째 시간에는 고객 페르소나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드텀이 있었는데요. 다들 에세이 제가 낸 과제 잘 작성하셨죠? 예, 어쨌든 뭐 과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이드 한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를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AG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그냥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결국은 AI를 제가 뭐 3년 이상 15,000시간을 써오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하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일단 실습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실습을 하다 보면은 프롬프트의 깊이가 보이게 되고 또 깊이를 보다 보면은 더 잘 만들고 싶기도 하고 또 자꾸 그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전부터 쭉 써왔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AI를 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퀄리티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작년 초에 지금 내가 책을 더 이상 뭐 낼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원고들을 이제 썼던 것들을 그대로 제가 저장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까지 한 40권 정도 이북을 냈었는데요.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좀 이북의 수준이 좀 형편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준이 이제 저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나름 그때도 40권 정도 냈다라는 거는 굉장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쓰다가 어느 정도 원고 기초를 좀 써놓고 해놨던 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동안 책을 에디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권 이상을 지금 에디팅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출간한 게 아니에요. 에디팅하고 있고 AI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AI가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책을 에디팅하는 속도를 뭐 예전에 비한다면 뭐 한 100배 정도 빠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에디팅하는 출판사 에디팅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000배는 정도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그 책을 에디팅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과몰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사실 여러분들도 AI를 잘 쓰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은 프롬프트가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내가 주는 말, 내가 해주는 정보, 그다음 큐레이션 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절대로 뭐 1,000시간 이상 뭐 이렇게 뭐 몇백 시간 이상 단위로 여러분들이 써보지 않고서는 레벨업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만큼 AI를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고객 페르소나 개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페르소나를 왜 개발하죠? 예, 데이터에 인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지금 AI, 생성형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답을 요청하거나 어떤 구성을 할 때 좁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 좁혀야 되는데 이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제가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케팅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 타겟 고객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통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 덩어리는 이제 감정을 느낄 수 없죠. 사실 이제 AI와 인간의 다른 점은 AI는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I가 판사나 헌법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현재 헌법 시스템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도 판단하고 이 죄에 대한 형량에 대한 정량적으로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뭐 좀 뭐라고 할까 막 각서도 쓰고 각서가 아니라 그 뭐죠? 이렇게 반성문도 쓰고 뭐 노력을 하는 거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AI가 된다 어떻겠습니까? 거의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냥 가차 없이
다 사용을 받아야 되게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정이 없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페르소나죠. 이것을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공감 지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합성 사용자라고 그래요. 신세틱 유저. AI에게 페르소나를 연기시키게 하는 거예요. 너는 30대 워킹맘 지영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실제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24시간 언제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AI 기반의 사용자 조사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론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페르소나 생성을 위한 10가지 프롬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꼭 해보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은데 보시는 분보다는 꼭 해보는 분이 훨씬 더 한 10배는 더 AI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넣어가지고 꼭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서 같이 해보죠. 많이 해봤죠, 저랑? 좀 키우겠습니다. 네, 화면을 키우고. 자, 그래서 롤을 주죠. 너는 UX 리서처야. 내 타겟 고객인 기술 사용에 서툰 60대 은퇴자와의 공감 지도를 작성해줘. 자, 그들이 스마트폰 뱅킹을 쓸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4분면에 정리해줘. 딱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는 RTCF가 나왔죠. 자, 요거를 이 속도 때문에 제가 패스트를 할 건데 패스트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실 요즘에 60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사실 휴대폰 쓰고 이러는 거, 그 다음에 키오스크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퇴자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은퇴자 스마트폰 뱅킹 공감 지도를 보니까 기술 사용에 서툰 60대 은퇴자예요. 분석은 스마트폰 뱅킹 이용 시의 사용자 경험.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것, 환경적 요인과 시각적 정보 이렇게 해서 4분면으로 정리했죠. 그죠? 4분면 정리했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작은 글씨, 그 다음에 사라지는 은행 지점, 은행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빠른 손놀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 두 번째, 듣는 것들, 뉴스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주고 주변 친구들, 뭐 송도 보낸 이게 카카오뱅크, 가족들의 목소리, 뭐 쉽다라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은행원들 이제 수수료 비싸니까 앱으로 하라 이런 것들. 그다음 생각하고 느끼는 것, 내면의 시민자 태도예요. 불안감, 자괴감, 막막함, 불신이에요. 내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뭐 이런 것들, 근원 요건 뭐 자괴감도 있죠. 예전에 똑똑했는데 이런 것도 뭣도 알아나. 막막함도 있죠. 근데 사실 설명하면서도 어렵잖아요. 예. 불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안전할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글씨가 너무 작아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누르면 돈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예전처럼 종이 통장이 제일 좋아. 행동하는 것 보면 비밀번호 아이디를 잊어버릴까봐 수첩에 빽빽하죠.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예전 제가 학술 연구 영역 하면서 지역 영역 강화 사업을 이제 지방에서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했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때 피처폰을 가르쳐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가져왔어요. 그래서 카톡 가입시키고 뭐 이러는데 비밀번호 찾는데 1시간, 2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시작도 못하고 2시간 강의면은 그 비밀번호만 찾다 말았다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 심각해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그래서 송금 한 번을 할 때도 화면에 뭐 떨어지게 보고 계좌번호 5번씩 재확인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UX의 리서처의 인사이트는 어떠냐? 주요 고충이 이제 페인 포인트가 실수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려운 영화, 복잡한 프로세스, 신체적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노안. 그다음에 이제 기대 사항 그래서 안전하기로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간소화된 경로. 그다음에 인간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줬죠. 자, 두 번째 이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설가 관점에서 페르소나를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너는 소설가야. 자, 내 페르소나의 취업 준비생 민수의 하루 일과를 1인称시점에서 에세이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 때까지 특히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순간에 디테일. 여러분들은 요거 바꿔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네. 하루의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고 있죠. 취준생 민수의 기록. 아침에 알람이 깨워서 잠만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런 글로 붙어 있어. 10시에 카페 소음 속의 고립. 저희 페르소나의 관점에서 그 페르소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이럴 것이다라는 걸 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오후 3시에 SNS 이름이 거울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오후 7시에 편의점 도시락과 저녁의 그림자. 오후 11시에 어둠이 가져오는 가장 깊은 질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지금 AI 가지고 에디팅을 하고 있는데요. 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타임 해킹이라 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잖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속도를 보면은 시공간을 타임을 해킹하고 있어요. 진짜 한 100년에 걸릴 거를 100년에 땡겨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왜? AI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요. 저 너무나 내가 이런 걸 준비해왔던 시대이기도 하고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 저는 3년 전부터 여기에 올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AI를 쓰는 것 자체가 그냥 놀이로 저한테 놀이거든요. 그냥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냥 책 한 권 뚝딱 에디팅 합니다. 뭐 사실상 이제 에디팅이란 개념이 뭔가 하면은 구성을 잡고 포인트를 잡고 글에 대해서 어떤 걸 강조하고 거기에 뭐 어떤 개념을 넣고 어떤 글을 넣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책은요 사실 편집의 마술이거든요. 아 요즘 AI가 너무 편집을 잘해줘가지고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편집을 AI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일단 세 번째 보면은 여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그냥 이거는 뭐 배우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Learning by doing입니다. 자, 그대로 눌러버렸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캐스팅 디렉터고 페르소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지향적인 30대 여성 CEO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국 배우 혹은 헐리우드 배우를 추천하고 그 이유를 페르소나 연결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설명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다. 자, 그래서 실제 된 걸 보면은 성공 지향적인 30대 여성 CEO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릭터 키워드가 압도적 카리스마, 완벽주의, 냉철한 판단력, 이성적 매력. 자, 이게 페르소나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배우에서는 이제 김지원.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예전에 아무래도 그 뭐죠? 그 송중기랑 나왔던 게 태양 이후에 거기서 워낙 좀 압도적이었고 최근에 뭐 눈물의 여왕 이런 데에서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김지원 배우를 좋아하는 편인데 단순히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유능함을 기반으로 한 닮고 싶은 리더의 아우라 이런 것들. 두 번째 이제 헐리우드 배우는 엘리자베스 테비키. 저 듣기는 했는데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과 압도적 기백. 그래서 테넷이나 더 크라운에서 보여준 성공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형상한 듯한 느낌을 준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테넷하고 더 크라운. 근데 키가 190에 달하는 장신이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서처를 위한 스타일링 가이드 해가지고 나오죠. 두 배우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시각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팔렛은 무채색.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과한 액세서리 대신 명확한 시간이 각 있는 하이엔드 워치나 심플하지만 날카로운 쉐입의 주얼리를 활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스타일링. 헤어 앤 메이크업도 잔머리 하나 없이 정리된 슬릭백 스타일이나 깔끔한 번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딱 정해주게 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캐스팅을 만약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심리학자 관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심리학자야. 네, 페르소나가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란 무엇일지.
분석해 달라고 했어요. 이 두려움이 그들의 구매에 어떤 결정을 미칠지. 자,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심리학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뭐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가면 뒤의 진실이라는 거죠. 성공한 여성 CEO의 심리 구조. 자, 분석 대상은 성공 지향적이고 완벽주의적인 30대 여성 CEO. 자, 핵심 키워드는 가끔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요 캔버스 화면에서는 편집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찾아 바꾸기 할 때는 컨트롤 F를 누르시고요. 찾아 바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거를 이 화면에서는 안 뜨는데요. 원래 여기 이제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뭐 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눌러가지고 찾아 바꾸기가 돼요. 일단 찾기는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강조의 의미가 별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워드 문서로 옮기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 이렇게 정리해 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 구매 결정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트리거 전략, 결정적 트리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마케터의 관점입니다. 자, 마케터의 관점. 너는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냈어요. 자, 이 페르소나 아래 보면 육아 휴직 중인 아빠에게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채널과 주 사용 시간대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콘텐츠 유형을 추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 페르소나에 대해서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차피 이제 마케팅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해줍니다. 보시면 마케팅 전략을 바로 뽑아줘요. 노래 이제 마케터니까. 그래서 육아휴직 아빠의 타겟 정의는 육아휴직을 통해 전업 혹은 주력 육아를 담당하는 3040 남성이에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육아 대리, 장비빨, 효율지상주의, 정체소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뭐겠습니까? 나중에 해시태그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채널 전략을 보니까 유튜브는 배움과 대리에 만족이 있대요. 그래서 사용했던 기저귀 이런 것들 맞겠죠? 육아를 하는 사람이니까 광고는 리뷰 영양가, 유모차 이런 것들 리뷰하듯 상세하게 해주고 쇼츠는 짧은 육아 꿀팁 이런 거 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가족 기록과 인증이라는 거예요. 형태는 이제 육아 소통 해시태그 통해 가지고 자기 육아 생활 공유하고 비주얼 강조 아빠가 매도 멋진 기저귀 가방 뭐 이런 것들 정보성 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에서는 니치 마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는 뭐 내 아빠 게시판, DC 인사이트 임신 육아 갤러리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이런 거를 정리한다라는 거죠. 광고 전략은 바이럴 마케팅이다. 골든 타임은 주 사용 시간대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첫 번째 낮잠 시간 요럴 때 하고 이제 두 번째 요럴 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시간 반응하는 콘텐츠 유형을 보면 이제 장비는 곧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빠의 정체성 지켜주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마케트 한 줄 카피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죠. 이런 거 옛날 같아서 이런 거 전략 짜려면 어떻게 보면 며칠 걸리기도 했죠. 며칠이 뭐예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정말로 더 잘하죠. 그거보다도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가성비 중시하는 대학생의 이제 페르소나가 그거를 롤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00 구독 서비스에 대해 친구에게 말하듯 불평해 보는 거예요. 가격이 왜 비싼지 어떤 마음에 드는지 까칠하게 말해달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페르소나를 적용해서 하는 거죠. 가성비를 극도로 중시하는 대학생. 자, 그랬더니 이제 해줬어요. 자, 월 9,900원이 누구의 이름이야. 그래서 페르소나는 가성비 목숨 건 프로 자치로 대학생 죄송합니다. 분석 대상은 이거 구독 서비스 가격 장난해? 이건 국밥 한 그릇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 국밥 영상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좀 재밌어서 얘기하는데 그 돈이면 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말지 이거 본 적 있나요? 잠깐 우리 보고 갈까요? 그 짤툰이라는 애가 이 국밥충이라고 하는 이 짤툰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이쪽이 6년 전에 1735만 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도 5km 러닝은 포기할 수 없다. 제 채널이 지금 광고가 뜨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좀 완전히 좀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뭐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거죠. 이제 구독 지옥에 나를 가두지 마, 뭐 이러면서 있고 혜택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해, 뭐 이런 거 기회 비용을 생각해봐, 뭐 이런 것들. 야 이거 추천한 너 혹시 이 회사 주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사회학자 관점에서 그래서 페르소나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 관계도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비 신부의 의사결정 영향력 관계도 그려줬죠. 분석 대상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사회학적 프레임은 관계적 자아와 사회적 동조입니다. 영향력 관계도를 이렇게 보니까 4단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요 영향력 주체별 역할 분석해 보니까 제일 순위가 실무적 조력자, 두 번째가 전통 건의, 세 번째가 사회 중거 집단, 네 번째가 디지털 페르소나. 그래서 핵심 갈등 구조는 이제 개별화, 두 가지 끊임없이 갈등한다.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 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이제 사회적 통합에서는 어른들의 눈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비난받을 확률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해보시면 지금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차트 형태로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영향력 관계도.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동안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들을 뭐 저걸 저렇게 쉬운데 저걸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AI를 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꼭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꿔줘.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I에게 채팅을 통해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AI가 주는 첫 번째 답을 맹신하지 마시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추가로 요청하면 AI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내가 요구하는 만큼 얘는 더 디테일해져요. 내가 또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만큼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AI에다가 뭐 이렇게 AI가 웬만하면 좋아 보이니까 다시 되묻고 이걸 고도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항상 AI 쓸 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고 보게 되면은 AI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저가 값을 생성해 줍니다. 항상 그런 자세로 AI를 써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결과 나는 거 보고 실습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마크다운이고 웹 코딩의 얘기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아까 그 관계도를 구조를 봤더니 이렇게 1단계 자아, 조력자, 전통 조건이, 중거 집단 이렇게 된다더라. 그죠? 사순위가 이거고 깔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권력의 비중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더라. 가치의 충돌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디지털 페르소나 이렇게 전통 조건이 사회적 중거, 웨딩 플래너, 디지털 페르소나. 그래서 프로세스 플로우를 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이런 거 실무적 예산 필터링 한 후에
규범적 거부권을 방어하고 사회적 동조도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 깔끔하게 잘 정리됐죠? 자, 첫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실습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